앉아서 좌선하면 졸림이 좀 있어서 계속 경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영을 유지했고 눈 뜨고 좌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 소리 들려요? 네, 저 알아차리고 있어요? 들려요? 까마귀 소리. 스님과 말씀하는데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저게 그냥 내 소리도 들리고 저 까마귀 소리도 들리고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들리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를 이제 뭐 노래처럼 이렇게 하면서 소리 들리면 소리 들리는 줄 알고 걸어갈 땐 걸어가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그러고. 아, 그것까지요? 네. 수행 이력이 참 화려합니다. 수려하고. 근데 저는 그런 수행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원래 또 그런 수행을 안 해봐서도 답을 못 내려주지만 여기 이 수행에서도 답을 안 내려주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뭔가를 좀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번에는 배워가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여기 수행법을 어떻게 맞는지 점검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말씀이 있으셔야 될 텐데. 네, 어제 우다마 스님이랑 담화 토크를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올바른 선정을 통한 어떤 수행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선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다마 스님이랑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됐고요. 나름대로 이러한 깨어있는 사티가 이어지는 선정을 추구하는 요 선정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직접 한 걸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선정에 금방 말씀하신 거. 네. 어떤 자선 속이든 경영이든 일상이든. 일단 그런 선정이면 자선이어야 되겠죠? 자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는 선정이었습니까? 특별히 체험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계속 뭐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까마귀 소리 들렸죠? 네. 저거 알고 있으면 거기에 선정이 들어있어요. 선정이 선정이 없어서는 저걸 알아차리지를 못하거든요. 알아차림 속에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띠만 개발시키면 돼요.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띠에는 이미 찰나정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제 말로해서는 재미가 없고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통찰 체험을 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수려한 그 수행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걸 체험이 안 되는데. 여기는 가볍게 터치하듯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가사님도 워킹할 때 그게 또 너무 무거워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와보십시오. 저 벽에서부터 서서 자 천천히 조금 보통으로 좀 천천히 와보십시오. 보통으로 그냥 보통으로 그냥 산책한다는 식으로 다시 돌아서 지금 뭐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뭐 다면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정이 들어있어. 사마디가. 그러니 뭐 그러니 어쩌면 좋아? 그것만 개발시키면 돼. 이게 분명한 알며 아까 뭐 분명한 삼빠자냐라고 얘기했다면서. 그 사마디가 지금 삼빠자냐예요. 응? 원래 40가지만 발라도 이미 사마디는 들어있어요. 그 사마디가 여기서는 사마디로 이제 발전을 해가는데요. 40가지 바르면 이미 40가지 바르게 보면 이미 사마디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마디는 반익기 하나를 끌려더라도 이게 집중이 들어가잖아요. 반익기 끌려면. 여기 집중이 들어가는 그런 사마디하고 달라요.
야는 분명한 사티 잠바잔대로 안 되지만 까마귀 소리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사티 잠바잔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립도 앉아가지고 집중할 이유가 없어. 이 사티만 잘 키우면 돼. 바르게. 사티가 지 갈 일을 잘 가게만 도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마음가짐이 올바르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르게.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편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지금 까마귀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냥 그거 가만히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다는 것에 지금 사마디가 이미 있어요. 그 사마디가 이제 사티 삼파잔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수행을 너무나 쉬워서 어렵게들 생각을 해요.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쉬워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책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것저것 수행 이력을 그렇게 하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수행은 하고 싶고 뭔가 궁금하긴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승도 가보고 저승도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할 거예요. 그거는 수행자들이 하나의 그 패턴이더라고요 또. 왜냐면 내가 궁금하고 내가 수행 좀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려하게 다녀왔던 수행법하고 여기는 너무 달라. 근데 여기 수행법은 내가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게 어렵게 막 뒤따 그냥 막 집중시켜갖고 하라고 힘들어갖고 숨도 못 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내놓으셨겠냐는 얘기예요. 정말 부처님이 가르친 부처님 수행법은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도록 했어요. 자기가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그 맛을 다 봤거든. 어렵게는 걸 다 경험을 했어. 이제는 그만하고 이 법이 이렇게 편하고 수승하니 지혜를 개발하는 데는 이거밖에 없다. 이만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통찰수행법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이거를 트랜퀼 위덤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현명하고 편안하고 평온한 그런 지혜내는 메디테이션이다. 그런 얘기.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여기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수행법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 하긴 지금 2600년 흘러왔는데 아마 그 퇴색되거나 변색돼도 뭐 수천만 번 변색되고 퇴색됐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서 하는 것하고 또 달라. 어쨌든 본인이 직접 해서 그 맛을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조금 앞서간 도반들이 있으니까 도반들하고도 단맛토크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오민 센터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분들하고도 단맛토크도 좀 하시고 어떤 말씀한테 그게 저녁 예불 후에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에 자기의 그 들어있는 그 정보, 그 막 강직한 그 정보를 좀 잘못된 정보를 조금 바르게 흐트러놓고 좀 바르게 이게 들어놓는 법으로서 좋습니다. 이 참 수행은 바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책이나 뭐 이렇게 남에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이 통찰 수행하고는 참 거리가 너무 있어요. 부처님 수행 보면 통찰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다른 수행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해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는 수행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그 다음에 힘들이지 않음, 그리고 바르다는 것, 그것만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백명 다 따르겠다는 생각도 안 해요. 본인의 한국에서는 그거를 저기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근기라고 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내가 좀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수행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해주면, 저는 한국에서 한 3개월을 한국 선방에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완전 초보라서 이 자복에 앉는 거가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생들을 갖다 앉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막 그 선방에서도 서로 그냥 두 패로 나눠갖고 싸운다는 거, 시시비비한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게 공황장애에 걸리고 암 걸렸던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게 발단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세관 속이었거든. 그럼 내가 그러면 여기서 수영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방 하나 싸고 3개월 끝나고 가방 하나 싸고 이제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에서 계속 내가 세우민센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만 다녔던 이유는 저는 미얀마를 다녔어도 안 가본 센터 많아요. 딱 처음에 간 곳이 마하시 센터였거든요. 그것도 길을 몰라가지고 촌딱이 서울에 가면은 막 어리둥절해갖고 길 못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를 가니까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길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만난 어떤 보살님 뒤 쫄래 따라가가지고 간 곳이 마하시 센터였어. 거기서 2개월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우민으로 옮겼는데 그때 나온 이유도 가슴 통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막 통증 때문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수행법이 막 힘들어서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자유스럽게 그냥 막 너무나도 남하고 간섭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센터 안에서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숨을 못 쉬 정도로 가슴이 쪽이 아프더라고. 그게 이제 이른바 그게 이제 상기인데요. 상기가 꼭 머리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막 옥지면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게 완전히 내 집에서는 막 2달을 쭉쭉 먹고 막 내가 하고 싶다 이랬던 사람이 막 그 센터의 규율에 맞춰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새벽 4시인가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죽을 맛이거든. 그리고 막 듬듬듬 내름내름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나 여기 발바닥에 막 불나도록 했어요. 2달 동안. 어쨌든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갇혀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갖고 이제 나가겠다고 하고 사무실에서 정리하고 가방 싸고 마하시한테 게이트 나오는 순간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 가슴 통증이. 그거 아니면 뭐냐고. 옥죄했다는 자연스럽게 막 풀어줄 때를 풀어주고 생활하다가 뭔가 시스템에 맞춰서 하려고는 그런 스스로 구속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생 초기 때 얘기예요. 아주 생둥이 때. 나오는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2개월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비싼 비행기 그때는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 뭐 그때는 타이항공 뭐 그런 걸로 이용할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막 비행기 싸게 비싸도 왔다 갔다 못 해요. 2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한국 간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이제 미얀마 그 가이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이드가 있거든요. 미안 씨. 갖고 이제 전화를 해서 세금 좀 대다 달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또 착한 미안 씨가 수염까지 자기 차로 해서 데려다 주셨어요. 거기 있었더니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서 느낀 게 인터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회도의 그 자유로움, 그 자연스러움,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을시에서는 독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내 스타일은 그랬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사나스님의 스타일은 그 업이 그래요. 인터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놓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인터뷰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것도 사람 잡대. 수행체에서 인터뷰거리 없으면 사람 잡아. 노이로제 걸려요. 예를 들면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거는 시키지는 않거든요. 또 사회도는. 근데 마냥 안고 있을 수 없잖아. 예를 들면 3개월 있다 올 때 한 번도 안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 밥값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냐고. 노이로제 걸려. 이게 그때 이제 새로운 사람들, 좀 있던 사람들 붙잡고 가지런히 붙잡고 내려지는 거야. 알려달라고 나처럼 수행이 돼서 알지 못한 사람 처음 봤어요. 나도 내 스스로가 그래. 너무 무지했어. 호사님은 책이라도 봐서 얘기라도 하네. 이 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러지도 못했어. 뭔 책이요. 죽음 때문에 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님 저 스님 또 이 보살님 저 보살님 그래도요 결국은 내가 내 경험 내 체험에서 내가 하는 것이 그거지 누가 말해주는 걸로는 하나도 나 못 써먹었습니다. 왜냐면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왜냐면 모르니까 안 들어와. 너무나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 가슴도 또 생기네. 그게 자연스러웠어도 그게 또 옥지는 게 또 있었는가 봐. 하고 이제 가방 싸고 3개월 있다 나왔지 뭐. 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쉬었다가 한국에 있으니까 또 가고 싶은 게 또 하루 자고 나니까 또 가고 싶은 게 있지. 이 마음이 왜 이래 또 이거.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비행값도 없죠. 다시 마련하려면 그게 힘들잖아. 어쨌든 그런 중간에 이제 비행값 없어서 미얀마를 못 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좀 웃음이 나오지만 지금은 싼 비행기 많잖아요. 베트남 비행기도 싸고 많은데 지금은 싼 비행기도 많죠. 틈새 비행기들. 저 반납이 안 되는 비행기표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때는 사회도의 그 분위기, 인터뷰 분위기 좋고 그 수임센터의 분위기 좋고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거. 다른 데보다는 좀 자연스럽다. 좀 자유스럽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양은 맛이가 월등히 낫죠. 시어미보다 먹는 거. 공양은 맛이가 참 좋습니다. 근데 시어미도 먹을만 해요. 나중에 또 보면은. 근데 지금 더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서 이게 미얀마의 전통 음식보다도 외국인들에 맞춰서 이게 바뀌었대요.
그 저기가 레시피가. 어쨌든 그러다 이제 하루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체험이 됐어요. 그때도 이제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것 같고 막 이슈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시험에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거든. 그래갖고 막 이게 아는 마음이다 이게 보는 마음이다 막 앉으면 담아떡거려 막 그걸로 싸움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막 삐치기도 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때는 이게 그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이 방 저 방 이렇게 막 다니기도 해요. 그거 없으면 또 못 견뎌요. 초보자들은. 그러죠? 대화 없으면 또 못 견딘다고. 어쨌든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창문 넘어서 이렇게 보다가 저 먼 풍경을 보다가 그 체험이 돼버렸어.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이게 뭐야? 요즘 지금 이슈로 뜨고 있는 게 이거구나. 근데 내가 또 인터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미사역을 쓸 줄을 몰라. 책도 안 봤지 뭐 그냥 아주 투박하게 촌놈처럼 했어. 인터뷰를 그냥 그대로. 너무 투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했다고. 근데 사람들은 다 들어보시고 별말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게 처음으로 시험이 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한국 스님이 그때는 한국 스님도 많았어요. 한국 스님이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 사사나 사사나 같이 저 인터뷰를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촌스럽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진짜야. 그 양반은 이제 미리 이제 시험센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내 경험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그리고 저부터 이제 체험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인터뷰 노이로제가 풀렸어요. 그때서. 이제 체험하면은 이제 인터뷰 시간이 기다려져, 이제는. 빨리 하고 싶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별실은 체험 많이 했어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이제 점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가 아까 아는 마음속에 대상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인도 여행을 떠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오늘은 오래된 사람들 하지 말고요. 새로운 사람만 좀 합시다. 인도 여행을 떠나는데 인도 가면 그 릭샤 있잖아요. 릭샤든가? 릭샤는 빠질 수 없잖아요. 그게 또 싸고 편리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이게 여기서만큼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릭샤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릭샤가 이제 다 뚫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터로 된 것도 있지. 오토릭샤. 그래 오토릭샤. 사이클릭샤 뭐 그렇죠. 오토릭샤를 탄 것 같은데 그게 타고 가면은 그 참 이상하게요. 계속 그때 지금 생각에 그게 법인조사였어요. 법인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타고 가면서도 계속 사유를 해요.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사유를 하지. 왜냐면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바로 그것이 아는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해 사유를 계속 합니다. 사용하는 중에서도 릭샤는 가고 사용하면서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풍경들이 전부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다 들어와 있어. 여기 지금 완전히 법당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여와 있다. 너무 신비해요. 그러다 이제 만알리를 가게 됐어요. 만알리에서도, 만알리 아시죠? 우리도 장사. 만알리 가면 소나무 밭이 아주 이따만한 소나무 밭이 있어요. 소나무가 막 아주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참 워킹하기가 좋아요. 소나무 밭이니까. 그때는 막 거의 수행이에요. 막 거기 가면 워킹, 앉으면 좌선, 이게 의자 앉았으면 그래도 아주 수행이거든요. 그만큼 그 센터에서 했던 것들이 그 습이 돼서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유도 하고 법에서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막 그런 워킹하기 좋은 데를 찾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마날리에는 그런 아름들이 소나무 밭이 있어서 거기를 걸어가는데,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인도인들이 여기저기다가 막 이 인분을 뿌려놔가지고 잘못하면 미끈덩해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데를 갔는데 미끈덩. 그래서 그들은 그 대변을 그런 데다 보면서 이거 하나만 갖고 다녀요. 싸우고 이렇게 해버려요. 나 직접 봤어요. 그 룸비니에서 봤어요. 물통 하나 들고 다니는데, 저들이 도대체 어디 가니 그 풀밭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 물로 연소를 이렇게 씻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솔밭을 지났더니 그 만나니 정도 다 산이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그 높은 히말라야 산이 여왕. 그게 다 들어와 있어. 너무 신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그때 알려주질 않아. 일단 그게 경험만 됐지, 체험만 됐지. 그것이 왜 그런가를 아는 지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과 지혜는 따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궁금하잖아. 너무 신비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차를 한번 인도에서는 여기에서 그 인도 차도 기가 막히잖아요. 천천히 가기로는 또 어디 가면 막 고장 나면 막 서너 시간 게다가 다 고치고 가든가. 뭐 길 가다가 막 물이 막 넘치면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같은 찬타가 저녁에 늦게 한 10시나 돼서 목적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인도 여행은. 차 앉으면서도 계속 하면서도 그 사유를 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랬지? 이게 왜 그랬지? 그것만 그래가 아니 그동안 했던 것들이 또 다 원 플러스 원으로 2 플러스 2로 막 계속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재미가 또 기가 막혀. 그 법유사하고 다니는.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 여행이. 지루가 어딨어. 밥 먹어가기도 싫어. 내려서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때 되면. 그때 싫어. 그 맛을 살았답니다. 다음. 더 길어서는 안 되겠어.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지혜가 이제 더 자라납니다.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게 금방 안 돼요. 모아야 돼요. 삿대를 키워야 되고 지혜를 금싸라기를 모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여러분들 그 인터뷰는 어디서 어디를 잡아줘야 되겠다는 이미 알아요. 얘기 들으면서. 그게 최어려운 거다고 그게 달린 점이 그거예요.